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 군산 지역 가로수 보존팀이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분들께서도 지금 계속해서 심사를 냉철하게 공정하게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지역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남원 지역이고요. 팀명은 비산먼지입니다. 발표 제목은 비산먼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키오스크 개발에 관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원 사례 발표를 하게 된 장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남원에서는 아까 발표 라인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주제가 두 가지로 정해졌습니다. 비산 먼지와 그다음에 농약 들어온 비산 문제. 두 문제 다 상당히 좀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희가 세계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처음 들어온 문제가 많아서 좀 고민이 많았었고요. 일단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평소에 비산먼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비산먼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예. 거의 10분이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 보니까요. 안 되는. 그만큼 저희가 비산먼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차, 2차, 3차 때는 일단 비산먼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찾아보고 실제 저희가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자료도 찾아보고 주민 인터뷰도 하고 그런 과정이었고요. 3차까지 인터뷰를 했었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비산먼지로 발생하는 사례들 조사,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앱을 만들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고요. 그다음에 5주차에는 IT 개발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도 해야 하고 6회차는 이제 프로토타입도 만들고는 아마 비슷한 7차까지 과정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비산먼지는 무엇일까 들어보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모든 먼지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비산분진, 날림, 먼지라고도 하며 주로 건설업, 시멘트, 석탄, 토사, 골재 공장 등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면 저희가 지금 이게 2017년도 통계인데요. 올해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왼쪽 그래프를 보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미세먼지는 PM10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미세먼지 발생량의 50%를 비산먼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손 드신 것처럼 50%나 발생하는데 실제 저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산먼지 50% 중에 해당하는 중에 하나가 건설공사, 그다음에 도로 재비산먼지, 축산활동, 농업활동, 그다음에 비포장도로, 나대지에서가 많이 발생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본 것으로는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행정당국에서 관리 감독 등을 좀 많이 하는 걸로 나와서 최근에는 도로 재비산먼지가 좀 더 많이 비산먼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 부분은 좀 더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비산먼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제일은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대기 오염 발생의 제일주 원인입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감 대책으로는 이제 공사 현장들의 살수 시설들, 그다음에 방진덮개, 그다음에 차량들 속도 제한 문제, 그다음에 이런 걸 다 하고 남원 지역의 발생 현황을 보면 정부에서 이제 채광 채취, 이송 야적, 수송으로 발생을 구분하여 이제 저감 대책을 발현하고 있고 남원에서만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259개, 매년 2에서 30건의 비산먼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 접수 후에는 이제 운반 차량 세륜이나 추가 살수 주변 청소 등 저감 장치를 요청하고 있는데 259개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건설 형사, 가정집, 주택공사나 가정집 하는 것도 전부 다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장 통계들이 많이 발생하고 건설 관련된 민원들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주민하고 이제 담당 공무원들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아까 비산먼지 발생해서 축산활동, 농업활동, 비포장도로, 나대지에서 발생률이 많기로 해서 그런 민원이 좀 나올 거라 해서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실제 근데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 비산먼지에 대한
그 비포장도로나 나대지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생활에 크게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그 직접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담당 공무원 쪽은 실제 비산먼지가 지금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관리해서 대기환경 그 보존법으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사 전에 우리 공사 현장에서 그 비산먼지 이렇게 발생할 거고 비산먼지 대책을 어떻게 채우겠다 그런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고 관련 사항에서 이제 행정 당국에서는 그걸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 이제 민원이 발생하면 이제 점검을 나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그 행정 당국에서는 특별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을 못 하니까 드론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하고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정부에서 세워놓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그런 감독 이외에는 특별히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비산먼지 관련된 정책들은 없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논의를 해본 결과 실제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먼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를 잘 모르고 있다. 이게 제일 큰 요인이었고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실제 공무원의 특성상 그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실제 그 기본적인 사항만 신고 사항에 대한 민원 점검 정도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생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주로 그 사업자들, 건축하는 사람들 사업자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로 관련된 도로 제비산먼지, 차량 관련된 그 운전 습관이나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 활동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니면 아까 건설 현장에서 많이 나오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많이 나오면 일반 민원도 있겠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그 문제도 심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좀 논의를 해보다가 어떤 제일 근본에서 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근본으로 그럼 교육과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비산먼지와 그 미세먼지에 대한. 그래서 그러면 그런 교육과 홍보용을 할 수 있는 자료가 그 제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찾다가 요즘 이제 스마트폰 앱이나 이렇게 다양한 인터넷 등이 나오는데 요즘에서 키오스크를 활용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의 장점과 선택 이유로는 간편한 조작 방법과 영상과 사진 등 눈길을 사로잡을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키오스크로 했고요. 그래서 비산먼지 교육 및 홍보 키오스크를 좀 다양한 장소에 배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비산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고 올바른 행동 요령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했어요. 실제 지금 그 뭐 관공서 등에서 키오스크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스크린들이 많이 생기고 합니다. 그런 스크린들을 활용해서 교육과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화면 구성상으로 보면 저희 이제 제목은 먼지나 키오스크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키오스크 메인 화면이 이제 제목하고 거기를 터치를 하게 되면 약간 이제 그 대기가 좀 오염되어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민이 그 먼지를 닦아주면 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산먼지 상황들, 뭐 건설 현장, 도로, 그다음에 농촌 그 축산 활동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한 사람이 이제 동네에서 이제 활동하는 모습이 같이 그 가상 체험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카메라가 그 되어 있는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그 카메라가 그 체험자를 스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재 대기 환경 비산먼지에 오염된 그 체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약간 이제 그러면 그 오염이 좀 많이 된 폐가 좀 나쁜 그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면 위험한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에 넘어가면 그 당신의 선택에서 그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 이제 뭐 건설 현장, 농축산 그다음에 그 그 차량의 문제에서 그러면 자전거를 탄다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 세차를 많이 한다든지 깨끗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급발진, 급브레이크를 안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그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작업을 아직 안 뜬다든지 그다음에 먼지 발생 시에는 그 물을 많이 뿌려주든지 이런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기가 깨끗해지고 나의 몸도 깨끗해지는 이런 환경을 마지막에 해서 비산먼지 제거로 청정 지역과 나의 호흡기를 지켜주세요. 이런 마지막 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 건강한 몸과 건강을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영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 키오스크형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등으로 저희가 결론을 했었습니다. 예. 동영상 하나 눌러주시면. 이게 뭐지? 먼지나? 먼지를 닦아달라고? 아, 여기가 우리 동네구나. 사람을 터치해달라고? 스캔을 시작합니다. 먼지에 오염되었다고? 이게 먼지 오염된 원인이구나. 공사장, 가축, 농장, 자동차, 공장이 있네. 먼지를 없애는 방법인가 봐. 자전거 타기, 자동차 세차하기, 그 다음에 바람 안 불 때 작업하기, 먼지 발생 시 분무하기, 방지포 설치하기. 비산먼지 제거로 청정 지역과 나의 호흡기를 지켜주세요. 예,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오늘 일기예보마다 그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좀 납품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미세먼지 나쁘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살지 잘 몰라요.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고 있지만은 실제 일반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할 때, 아니면 좋다고 할 때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데 좀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교육들이 좀 많이 돼서 좀 일반 사람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우리 대기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